도와들 하시죠. 네. 아이 문디 새끼들 밥 많이 처먹었나? 또 무서워버리네. 조선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 네모도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비밀 병기일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거 예, 채연 씨.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왜 우리 막 심하게 계란 먹고 막 이런 거 먹으면 가스 배출. 가스 배출하면 굉장히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경험이 많군요. 그러면 성벽 앞에 엉덩이 다리 내밀고. 아니 지독하니까 그걸 모아서 적군이 오면 탁 한 번에. 터트리는 거예요. 아,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모아갖고. 그때 뭐 조선시대니까 비닐봉다리 없고요. 예. 아 그러니까 그 비닐봉다리가 뭐야? 봄다리는 뭐니? 야, 모양새 빠지게 너는 봄다리는 뭐니? 비닐봉지 없고요. 네. 봄다리는 그 어딘가에다 모아서. 나쁜 가스를 모아서 적에게 이렇게 확 뿌렸을 것 냄새를. 같다. 응. 예. 제롬 씨. 뭐 근데 비밀병기 그냥 나가서 그냥 아무 데서 소변이나 대변 보는 거 화장실 없잖아요. 보이잖아. 변기가 없잖아요. 대변 소변 보이잖아. 아니 얘야 저기 변기가 화장실 아니에요? 저기 그런 변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 감을 못 잡으시네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군대 쓰고 있다고요? 조선 시대에는 가스. 보이지 않는 비밀 병기 네모도 있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 애기쌀도 있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자긍심인 철갑 거북선. 조선시대 로켓 추진 화살 신기적. 그리고 조선시대 화포 천자총통. 이렇듯 외적의 수많은 위침을 막아내는데 각오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 우리 고유의 무기들. 우리의 무기를 보기만 해도 외적은 벌벌 떨었다는 수많은 기록 속에 보이지 않는 비밀 병기로 애기살이 있었다는 인터넷 제보. 혹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애기살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조선시대에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걸 애기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외인과 야인들이 뭐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그런 비밀병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 애기살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밀병기 애기살을 공개합니다. 호랑이도 외구도 벌벌 기었다는 애기살. 과연 이것이 바로 애기살. 그런데 그냥 화살 아닌가요? 이거 왜 비밀병기입니까? 예, 우선 사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관통력이 일반 화살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살은 적이 주어서 다시 아군에게 돌려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아군만 사용할 수 있지 적군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쏠 수가 없습니다. 화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죠. 화살이 매우 짧다. 그렇습니다. 위에 일반 화살과 달리 애기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짧습니다. 길이를 재어보니 애기살은 약 36cm. 이에 비해 일반 화살의 길이는 약 88cm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애기살 쏘러 한번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궁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가막정. 활을 쏘는 곳부터 관역판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145m. 짧은 애기살이 과연 이 먼 거리를 날아가 관역에 명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살이 짧아 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스폰지 팀은 우리나라 화려대에 잘 알고 있는 나기영 사범을 찾아가 애기살 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짧아서 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기살, 즉 편전을 쏘기 위해서는 이 덧살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야 돼요. 이 도구를 이용해야지 멀리 보내고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덧살. 길이는 일반 화살과 같으며 그 반을 잘라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애기살을 끼워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도와주는 현재의 총신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비밀병기 애기살의 발사 모습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준비, 조준, 발사. 덧살을 빼는구나. 정적을 깨며 쏜살같이 날아가는 애기살. 느린 화면으로 보니 덧살을 빠져나간 애기살은 보이지 않고 손에는 계속 덧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시위를 외면하고 날아간 애기살은 이미 앞산의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애기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초고속 카메라로 좀 더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활시위를 떠나 푸른 창공을 뚫고 날아가는 애기살의 외로운 비행. 하지만 그 자태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잘만 보이는데 왜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라고 불린 것일까요? 궁금하시죠? 우선 화살이 짧고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이 보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긴 화살인 경우에는 칼로 천원되거나 피할 수가 있었는데 비해서 이것은 심하면 뭐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애기살은 얼마나 빠를까요? 그래서 스폰지 팀은 애기살의 빠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우리의 옛 활인 애기살과 국궁 그리고 물고기가 헤엄치듯 날아가는 현재 양궁 이렇게 세 화살의 속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애기살, 국궁, 양궁의 속도 비교 실험.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5m 거리에 놓인 풍선을 맞추고 그 날아가는 모습을 직접 비교해보는 실험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준비, 조준. 5m입니다. 5m. 짧은 거리예요. 보이십니까? 애기살, 양궁, 국궁의 손으로 풍선이 터졌습니다. 잘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애기살, 양궁, 국궁, 분명 애기살이 1등입니다. 애기살이 비밀병기였던 이유 그 두 번째. 과거의 전쟁에서는 적과의 거리가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적의 활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쉽게 막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기살은 남아있는 덧살만 보였습니다. 이는 곧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적은 병사가 쏜 활에 남아있는 덧살을 쏜 화살로 착각. 자신에게 애기살이 날아올 때까지 궁수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애기살의 파괴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두 개의 마네킹을 일렬로 세우고 그 앞에 쟁반을 방패 삼아 세운 뒤 145m의 거리에서 애기살을 한번 쏴 맞춰보겠습니다. 145m. 준비, 조준, 발사.
발사. 관통이 세구나. 초고속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쟁반을 뚫고, 두 번째 화살은 비껴나가고, 세 번째 화살은 쟁반과 마네킹을 동시에 관통, 맨 뒤에 마네킹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기왕 쏜 김에 자동차에도 한번 쏴보겠습니다. 모두 발사.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왜 놀라시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박살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애기살 하나는 조수석을 뚫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리창을 뚫고 운전석에 박혔습니다. 초고속 화면으로 다시 보면 철판과 강화 유리를 단번에 제압하는 애기살의 위력,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떤 화살보다도 빠르고, 그 어떤 화살보다도 강력한 조선시대의 비밀병기 애기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북아를 제패했던 우리의 역사를 교과서에도 안 나와. 네, 자, 과연 별점 몇 개나 받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병기 애기살도 있었다. 빛나라 지식의 과연 별점 몇 개나? 하나, 둘, 셋.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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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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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